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더 많이 추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할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저렴한 교육비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비전교육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3군 사령부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관내 상수관망을 구역별로 블록화해 수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시 행정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찾아가 구강관리를 실시합니다.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는 사회, 교육복지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시가 저렴한 교육비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용인 비전교육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지난 8일 시청에서는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비전교육센터 설치 관련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강사 운영 방안 등 비전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우선 내년 초 상가 2곳을 임차해 직업 능력 개발 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교육센터 운영은 교육 관련 법인에 위탁하고 상가 임차와 시설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저렴한 교육비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교육 선진화와 사람 중심 교육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제한돼 온 3군 사령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군 사령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협의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가 체결돼 지난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G501 기지와 55사단이 있는 포구급 둔전리, 전대리 일원에서도 이제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조림과 임목 벌채,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은 건축물 최고 높이 약 26m까지, 포구급 둔전 전대리 일원은 건축물 최고 높이 50m까지는 별도의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합니다. 역삼동 주민들의 요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 2월부터 힘을 써온 시와 3군 사령부는 지난 7월 국방부 고시를 끌어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당 구역의 건축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 현재 그물식으로 이뤄진 관내 상수관망을 구역별로 블록화합니다. 누수와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 용역 착수 보고회,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사업은 관내 상수도관망의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5월까지 기술 진단을 실시해 급수구역 블록화 공사를 시작합니다. 상수관망이 블록화되면 관로 파손 등의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누수와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수관망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단수 지역을 최소로 줄이고 수압 균등화도 이룰 수 있어 전반적인 급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시는 2012년 8월까지 24억 5천만 원을 들여 처인구의 동지역 13곳을 블록화하며 이후 2022년까지 용인시 전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세계가 발달하면서 웹상에 각종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행정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운영합니다. 디도스, 악성 코드 유포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시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가 시청사 6층 정보통신실 내에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 관제,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등 각종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망의 보안관제 기능이 단일화돼 그동안의 분산 운영으로 사이버 테러에 취약했던 우리시 전자시정의 보안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배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직원 보안 교육 등을 강화해 사이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치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 불편한 일을 방치하기 쉬운데요. 보건소가 이러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구강 상태를 꼼꼼히 봐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해 치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자가 각 가정을 찾아가 구강 검진을 비롯해 구강 청결을 위한 전문가의 칫솔질과 구강 전망 및 근육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또 틀니 사용자에게는 바른 틀니 관리법을 알려주고 손수 세척도 해줍니다. 이 과정은 보호자가 함께 교육받도록 해 평소에도 치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쏘겔 도포와 구강용품 사용법 교육으로 마무리되는 방문 구강 보건 사업.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의 정성 어린 의료 서비스가 시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0 노인 자원봉사 페스티벌이 지난 8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어르신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 시상, 어울림 한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용인 시니어클럽의 효사랑 농장사업단이 지난 5월부터 직접 파종해 키워온 콩을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콩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용인 시니어클럽의 두 번째 생산물로 어르신들의 손맛으로 만드는 용인 복두부의 주 원료로 쓰일 계획입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학규 시장은 콩 수확을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제31회 흰 지팡이의 날과 84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지난 10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장, 장애인과 봉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애쓴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시각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에 이어 시각장애 체험,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0 용인시 여성발전 토론회와 특강이 지난 11일 행정타운 문화예술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의 큰 여성, 사주당 이씨를 재조명하는 토론회와 명사초청 특강, 광주 외국인학교 이사장 로버트 할리 씨의 우리 아이 국제사회 리더로 키우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봄철 조림한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녹화된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육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행사가 지난 12일 있었습니다.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숲의 비료주기 체험과 산불 예방 및 등산문화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시가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어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시민 외국어 도우미는 국제교류 전반에 필요한 통번역을 담당하게 되며 대상 외국어는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 우크라이나어, 터키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미니정원 만들기를 개최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국 71만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쏟아낼 수능 시험이 있죠. 수험생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텐데요. 모두가 마지막 힘까지 다해 그간의 땀과 눈물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